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길잡이 미적분 2 차연입니다. 자, 여러가지 함수의 미분법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까지를 배우면 어떠한 함수가 주어지든지 간에 고교 교육과정에 있는 함수를 미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많은 공식들, 이론들, 미분법들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든 내용이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통해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함수가 주어지면 그 함수가 다항함수건, 지수함수건, 삼각함수건 또는 이것들이 합성함수가 되어 있건 분수 형태이건 역함수로 되어 있건 상관없이 미분을 할 수 있다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목표를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개념을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잠깐 언급했던 바로 지수가 실수 형태인 바로 실수 거듭 제곱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다항함수 형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요, y는 x의 n제곱, 알파 제곱 꼴입니다만 정확하게는 다항함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가 곤란한 이유는 다항함수는 x의 n제곱에서 자연수인 형태를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n이 실수 형태인, 한마디로 분수 형태일 수도 있고요, 음수일 수도 있고요, 또는 무리수일 수도 있는 형태를 미분해보자인데, 간단한 공식은 이런 공식이었죠. y는 x의 알파 제곱을 미분합니다. y 프라임 뭐였습니까? 알파 곱하기 x의 알파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이걸 증명을 지금부터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식을 통해서 y를 살짝 한번 변형을 하면은요,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2의 숫자입니다. 숫자 2. 숫자 2의 로그 2의 3.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지수로 있는 겁니다. 근데 지수에 보니까 로그가 포함되어 있고 로그의 밑과 지수의 밑이 똑같습니다. 자, 이 값은 3이라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 단원인 지수로그 단원 수투 마지막 단원에서 배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모르는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똑같은 이거 해볼까요? 한번 이건 지우고 이제 알파벳 2입니다. 숫자 2가 아니라 2의 ln3 이거 얼마예요? ln이 결국에는 로그 2이고요. 로그 2의 3이기 때문에 여기는 2하고 2가 똑같으므로 이것도 숫자 3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x라는 문자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요, 2의 ln 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의 ln x는 로그 2의 x이므로 그냥 x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것의 알파 제곱입니다. 이게 원래 주어진 식하고 똑같고요. 이 식을 살짝 다시 한번 변형해 봤더니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2의 알파 ln x라고 놓을 수가 있고, 이 식은 알파벳 2, 그리스 문자 알파, 그 다음에 영어 알파벳 x 세 개가 들어가 있지만 자연상수 2는 상수고요. 알파도 실수라는 상수입니다. 반면에 x가 변수이므로 밑이 2인 지수함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때 이 지수를 동그라미라는 문자로 표현하면은 y는 2의 동그라미 거듭제곱 형태인 지수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미분하시면 y 프라임은 어떻게 미분할 수가 있냐면 그냥 2의 동그라미 제곱 미분하게 되면 그대로 있습니다. 2의 알파 ln x. 그리고 반드시 이 뒤에 곱하기 동그라미를 미분하는 형태를 써주셔야 되는데, 동그라미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ln x 미분하니까 x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는 이렇게 그대로 상수기 때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덩어리 결국엔 뭡니까? 그렇죠? 이게 원래 앞에 있는 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x의 알파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x의 알파 제곱 곱하기 x분의 알파, 정리하시면 차수가 줄어드니까 알파 곱하기 x의 알파 마이너스 1제곱이 되면서 x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런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주의할 점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알파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를 생각했을 때, 알파가 0이 돼버리면은 0의 마이너스 1, 알파 0이 돼버리면은 x의 0제곱이 뭐예요? 그냥 숫자 1이죠. 숫자 1. 숫자 1이기 때문에 1을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제외하고,
한마디로 거듭 제곱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지수가 살아있는 형태는요. 전부 다 이런 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지금 간단하게 증명했고요. 결국에는 식의 형태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수가 실 수 있는 부분까지 확장이 되는구나. 그래서 다항함수가 아니라 분수 형태건 또는 x의 n제곱인데 그 n이 실수인 경우건 전부 다 동일한 형태의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5번 그 다음에 유제 두 문제를 풀어볼 텐데 방금 했던 설명을 이해하시면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y는 4제곱근 루트 x분의 1인데 이거 뭡니까? x의 몇 제곱이에요? 역수 취하면 지수는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는 분수 4분의 1제곱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x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y'을 구하면요.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x에 그 다음에 지수가 차수가 1만큼 줄어듭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5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게 더 이상 간단히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답지에 그대로 써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앞에 있는 문제식과 좀 관련해서 쓰고 싶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4분의 1 쓰시고 음수이므로 분모에 x의 4분의 5제곱을 쓰는데 그게 바로 x 4제곱근 루트 x분의 1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실수가 반복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거기에 특히 주의하시고 만약 그게 조금 자신이 없다. 그럼 답지에 이렇게 쓰셔도 되니까 반드시 그 두 개를 다 알고 있도록 하시고 이 부분은 x의 마이너스 4분의 5제곱의 마이너스가 분수에서 분모로 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2번 y는 루트 sin x 플러스 2입니다. 역시 합성함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할까요? equal sin x 플러스 2 전체의 2분의 1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미분하는 겁니다. y''은 2분, 자, 이 동그라미의 2분의 1제곱이므로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차수가 하나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것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고요.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선생님 일부러 이걸 안 쓴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포커스에 맞춰줘야 되니까. 자, 이거는 요 그대로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답지에 쓰면 틀립니다. 그것 때문에 요 부분은 이거 차수가 나아지는 것은 많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실수하냐면요. 합성함수 형태로 돼 있어요. 어떤 덩어리의 2분의 1제곱이야. 이 앞에 문제는요. x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니까 합성함수가 아닙니다. 그냥 x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에요. 근데 이건 어떤 형태입니까? 이 덩어리가 x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반드시 이 안쪽을 미분한 형태를 이 뒤에 다시 한번 써주셔야 됩니다. 그 안덩어리가 뭡니까? sin x 플러스 2니까 미분하게 되면은 코사인 x가 되겠고요. 이 코사인 x를 빠뜨리지 않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동그라미는 sin x 플러스 2. 조금만 써볼까요? sin x 플러스 2. 동일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루트 sin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따로 공식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수능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정말 자주 나오고 학생들이 부호나 지수 때문에 실수를 할 만한 두 가지 형태의 식을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 이거는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x분의 1의 미분이에요. 이건 앞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x분의 1이 뭐라고요?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미분한 겁니다. 미분하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지수가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마이너스 2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입니다. x분의 1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되겠고요. 자, 이거 하나를 외워주시고요. 물론 뭐 이거 확인해 그냥 나올 때마다 미분해도 됩니다만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근데 마이너스 부호 같은 경우나 또는 지수 부분을 실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가 루트 x를 미분합니다. 지금 했던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죠. 루트 x를 미분하게 되면은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x의 2분의 1제곱을 미분하고요.
요거 미분하면 2분의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2분의 1에 지수가 하나 줄기 때문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겠습니다. 요걸 다시 한번 루트로 표현하니까 2루트 x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 같은 경우 수능을 보는 과정에 선생님이 고3 학생들이 수능 문제를 푸는 연습할 때는 요걸 갖다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따로 외우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우선 이 공식의 결과를 외우는 것보다는 과정을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럴 여력이 되면은 요 부분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반복되는 형태가 등장하면은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요거 2 빼먹지 마시고요. 분모로 간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6번 유제를 또 보겠습니다. 유제 9번. 네. 다음 함수를 미분하십시오. 자, 역시 지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x가 곱해져 있습니다. 무슨 미분? 바로 곱의 미분. 앞덩어리, 뒷덩어리로 생각한 다음에 그 둘을 곱의 미분을 하겠습니다. 자, y 프라임 구합니다. y 프라임은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를 그대로 씁니다. x제곱 플러스 1 전체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자, 뒤에 걸 미분하는데 뒤에 거 미분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자, 앞에 x는 그대로 쓰시고요. 뒤에 걸 미분하니까 방금 어떻게 됐냐면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되겠어요? 치수가 1만큼 줄어들므로 x제곱 플러스 1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했던 그 사인이 있는 형태랑 똑같이 이 부분도 2분의 1 앞에가 안쪽이 x가 아니라 합성함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뭘 반드시 곱해주셔야 돼요?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를 미분한 2x를 반드시 곱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2x하고 x를 곱하게 된 결과에는 x제곱의 항이 살아남고요 요 2하고 2는 약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 식을 정리하면요 이 식 자체가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고 또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요 식은 루트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내면은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또 x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제곱 플러스 1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개수인 요 숫자 2 같은 경우 주의하시고요. 분모로 들어가는지 분자로 들어가는지를 주의하시면서 마지막 계산 과정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도 보겠습니다. 2번. 자, 만약에 속도가 좀 빠르다고 느낀 학생들은 강의 들으면서 멈춰놓고 자기가 다시 한번 되는지 확인해보고 강의 보고 그 다음에 요 필수 예제나 유제 같은 경우 다 해설이 있기 때문에 그 해설에 있는 답 확인해보고 아 이게 되는구나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y는 자 이런 형태인데요. 지금 이 상태를 바로 미분하기가 좀 힘들어 보이니까 2의 2x제곱 플러스 x제곱의 몇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한마디로 이 덩어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미분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계산해봅시다. y 프라임은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의 차수가 1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면 2의 2x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끝이 아니에요. 뭐가 남았습니까? 곱하기 이 덩어리를 미분한 걸 다시 한번 써주는데요. 2의 2x제곱 미분하면 합성하면서 미분해서 2 곱하기 2의 2x제곱이 되겠고요. x제곱 미분하게 되면 2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까지 쓰셔야지만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밑줄 친 부분은 분수 형태로 표현하셔도 되고 한마디로 이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니까 2의 2x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고 곱하기 루트가 없는 2의 2x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을 분모에 쓰셔도 되고 요거 분의 1 뭐 곱하기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 또는 그냥 이 상태로 써도 네, 충분히 좋은 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뭐 답지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라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함수 미분법은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미분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이런 루트로 미분할 수도 있고요. 이런 루트로 미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A란 루트로 미분을 했더니 강의를 봤더니 강의는 B란 루트로 미분을 하고 있고요. 또 해설을 봤더니 해설은 C라는 방법으로 미분했습니다. 아 이게 어떡하지? 라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어떤 방법으로 미분하든지 간에 그 논리가 정확하고
인과관계가 분명하면 답은 반드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질문 답변 게시판에 선생님 저는 이렇게 미분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질문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거의 실시간 답변에 가깝게 답변해 주시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문제 유제 10번도 보겠습니다. 자, 유제 10번. 두 함수 fx는 4a 루트 x, gx는 x의 a제곱에 x는 2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똑같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것의 미분한 f'2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걸 미분한 g'2. 이게 바로 x는 2에서 미분계수죠. 요거 두 개가 같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합니까? f'x부터 구합니다. f'x는 이 식을 미분하는데요. x의 루트 x 미분한 방법 외웠었죠. 어떻게 됩니까? 4a 나누기 2루트 x 되나요? 외우는 거 바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 과정은 여러 번 했으니까. 자, g'x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g'x는 x의 a제곱이니까 a 곱하기 x의 a-1제곱입니다. 이 둘이 같다는 게 아니에요. x는 2에서 미분계수 똑같으니까 여기에 숫자 2를 집어넣었을 때 같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숫자 2를 집어넣으니까 2루트 2 분의 4a니까 약분하게 되면 루트 2a가 되겠고요. 자, 이걸 지금 대입한 겁니다. 이 정도가 암산 바로 됩니까? 4가 뭐예요?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2 곱하기 루트 2는 약분하고 그 다음에 루트 2만 남아서 루트 2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a에 2의 a-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숫자 2를 집어넣습니다. 같네요. 근데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a 없앨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루트 2가 2의 a-1제곱이므로 a가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a는 2분의 3이 되면은 2의 2분의 1제곱이 루트 2이므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자, 이제 긴장하시고 자, 지금부터 할 내용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바로 역함수의 미분. 여러분 교재 6번 주제로 넘어가는데 자, 이거는 그냥 앞단원처럼 단순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딱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한 10분 정도의 이론 부분을 정말 진중한 마음으로 정리하시고요. 역함수 미분법은 자, 쌤이 별표를 3개를 치는데 수능에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올 정도로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출제된 적이 종종 있고 출제가 되면 굉장히 많은 빈도로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2013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을 보기 위해서 평가원 시험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한 또 학력평가 문제들이 있는데 그 2013학년도는 여러 가지 미분법 중에서 역함수의 미분법의 해라고도 선생님이 부를 정도로 굉장히 여러 번 역함수의 미분법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출제가 될 때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었고요. 오답률도 굉장히 높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매년 나올지 여러분 수능부터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이 단원 자체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해소해 나가면 강의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선생님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함수의 미분법은 먼저 이 역함수란 단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역함수. 역함수가 뭐예요? 이거죠. x란 문자를 쓰지 말고 a를 써볼까요? a란 문자가 b에 대응이 됩니다. 함수에 의해서. 함수 f에 의해서 대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관계를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b는 fa구나. a를 f에 의해서 변환하게 되면은 b라는 값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역함수는 뭐냐면요. b를 거꾸로 대응했을 때 a가 됐을 때 이것들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자, 한마디로 함수의 거꾸로 가는 역자가 바꿀 역자인가요? 하여튼 반대이라는 의미로서 여러분이 쓸 수가 있는데 이게 b가 역함수에서 a로 간다는 것을 또 마찬가지로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역함수에 의해서 b를 대응하면 이게 a가 됩니다. 로 이해를 하시고요. 질문하겠습니다.
하얀색 식과 노란색 식은 서로 다른 식이에요? 같은 식이에요? 하얀색이 첫 번째 식이고 노란색이 두 번째 식입니까? 얼핏 보면 달라 보이지만 이 노란색 식은요, 하얀색 식과 완전히 똑같은 식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이 하얀색과 노란색 식은 동일한 식이에요. 동일한 식이란 뜻은 하얀색만 알면 노란색은 자동으로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함수 미분법에서의 가장 핵심은요, 일단 이 둘의 관계를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자, y는 fx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y는 fx가 있습니다. b는 fa를 만족합니다. 그럼 이 y는 fx는 몇 컴마 몇을 지납니까? 1번 a, b, 2번 b, b, 3번 a, a, 4번 b, b. a, b를 지나죠. 왜? x좌표가 a일 때 y좌표가 b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자, 마찬가지로요. 이런 형태를 말고 이번에 y는요. f 역함수 x가 있습니다. 이거는 몇 컴마 몇을 지납니까? 이 식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이 식은요. a는 f 역함수 b니까 마치 이게 x좌표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b가 들어가고요. 여기가 a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역함수 미분법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려워하는 이유가요. 이게 지금 역함수니까 어떨 때는 a가 정의역이고 어떨 때는 b가 정의역이고 어떤 거는 a가 x 취급받고 어떤 경우는 b가 x 취급받는데 이 과정이 혼동이 돼서 뭉뚱그려서 공부를 하면은 이게 이제 헷갈려가지고 그 헷갈리는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문제를 풀면은 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기본은 fx고 f 역함수 x인데 이 x와 이 x는 차이가 있구나. 위에 있는 y는 fx에서 x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화살표를 쏘는 쪽. 거꾸로 f 역함수 x에서 x는요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함수를 지나는 좌표가 여기 위에 거는 a, b라고 하면은 여기는 b, a고요. 이 둘이 서로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서로 x좌표랑 y좌표가 바뀌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죠. 역함수의 공식이 x하고 y를 바꾸시고 또는 그래프상에서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인 내용이고 일단 이런 걸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역함수의 미분법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미분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걸 미분하고 싶은 거예요. y는 fx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쌤도 칠판을 지우고 정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자, y는 fx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새로운 함수인 y는 f 역함수 x를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한번 미분해 보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함수의 y 프라임 뭐예요? 이게 f 역함수를 미분한 것을 구해 보십시오. 요게 뭡니까?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역함수를 구할 수만 있으면 그걸 그냥 미분하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는요. 이걸 통해서 역함수를 미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요걸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구하는 과정 이걸 이해를 하시고요. 그 과정에서 방금 설명했던 XY의 위치, A, B의 위치가 바뀌지 않게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과서 참고서에는요. 별표가 따로 쳐져 있지 않죠. 그렇죠? 역함수는 이게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야.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요.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따로 반드시 표시해놓고 교과서 참고서에 그 내용이 나올 때 그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공식이나 이론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리는 간단하게 설명했었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역함수의 미분법을 하게 됩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요. dy dx를 구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y는 fx가 있으면요. 이 y는 fx를 미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역함수의 미분법은 요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은 y는 f의 역함수 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x하고 이 x는 다른 x예요. 알겠죠? 요 x는 아까 말하면은 a고요. 요 x는 아까 말하는 b입니다. b. 둘은 달라요. x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변수기 때문에. 그런데 요걸 미분하는 과정을 이것과 관련해서 표현하고 싶은 건데요. 한마디로 이걸 구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dy dx야. 역함수를 미분하고 싶은 거예요. d f 역함수 x dx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요 함수를 미분하고 싶은 겁니다. 이 함수를 미분을 하려고 봤더니 f 역함수는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fx로 쓰고 싶은데 자 dx, dy, dx를 조금만 변형하게 되면은 1 dx, dy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분수는 아닙니다만 분수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자 분모에 똑같이 어떤 그 변화율을 곱해가지고 다른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합성함수의 미분. 지난 시간에 했을 때 dy, dx, dx, dy, du였나요? du, dx.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마치 약분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dy, dx로 바꿨던 기억납니까?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dy만 띡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수학적인 약속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아주 작은 순간 변화이기 때문에 이 값은 그냥 구하면은 뭐 굳이 말하자면 0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쓰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하여튼 분수처럼 번분수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x를 y로 미분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요. 일단은 공식은 이게 끝이에요.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요. x를 y로 미분해라. 한마디로 이 식에서는 우리가 y를 x로 미분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이 x가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y가 되고요. 이 y가 여기서는 x가 되는 거니까 이 주어진 식에서 x를 y로 미분하는 뜻은 원래 주어진 함수에서는 y를 x로 미분한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식이 뭐하고 똑같냐면요. f 프라임 뭐분의 1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꾸로 말하면 역함수를 미분하는 것을 결국에는 뭘로 표현할 수 있다? 원래 함수를 미분하는 것의 역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대신 쌤이 이 안에 x나 y란 문자를 안 쓴 이유는 이 세모에 들어갈 것을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돼요. 그냥 x야, y야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빈칸으로 놔두고 좀 이따가 기하학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기하학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 보통 역함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y는 x에 대한 대칭이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이런 그래프 하나 그려볼까요? y는 fx. 자,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은 y는 x. 여러분에게 y는 f 역함수 x를 구해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y는 f 역함수 x인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야.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다시 말하면 미분계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 점의 좌표는 쌤이 편의상 x좌표는 a, y좌표는 b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나고요. 여기는 b, 여기는 a. 마찬가지로 역함수로 치면은 이 점이 뭐가 되냐면요. 이게 y는 x이기 때문에 여기가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으면은 여기가 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뭡니까? f'x입니다. f'a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요. f'a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접선의 기울기는요. 역함수에서 x좌표가 b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점 접선의 기울기는 f 역함수 프라임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하학적 의미에 의해서 y는 x에 대해서 이 두 함수가 대칭이니까 당연히 이 점 a, b와 이 점 b, a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고 따라서 이 둘의 접선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직선이 y는 x에 대해 대칭이면 기울기는 역수가 됩니다. 왜 그래요? y는 mx입니다.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은 xy 위치를 바꿉니다. 그러면은 이걸 정리하면 y는 m분의 1 x가 되기 때문에 서로 기울기는 역수 관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최종 정리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f 역함수 프라임, 자, 너무 유려 같네요. f 역함수 프라임 b는 f 프라임 a의 무슨 관계? 역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역함수의 미분법의 공식이 뭐였어요? 역함수 미분한 건 원래 함수 미분한 것의 역수라 그랬었죠.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게 뭐냐?
이 A, B의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이 A, B는요, 그냥 역함수 미분하면 원래함수 미분한 것의 역수야. 그래서 이 둘은 같아. 그게 아니에요. 이 A, B는요, 잘 보세요. 요 A는 이 A죠. 요 B는요, 요 B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A, B는요, fx가 A 값을 가질 때, fx에서 x가 A 값 가질 때 그때의 y 값을 여기다 써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fx의 x좌표, 그때의 y좌표를 쓰는 겁니다. 또는 이 A, B는요, 역함수로 봤을 때는 x좌표가 b고 y좌표가 a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요, 역함수의 x좌표를 쓰시고요, 원래 함수의 역함수의 y좌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건 결국에는 뭡니까? x좌표만 쓰는 겁니다. 원래 함수의 x좌표, 역함수의 x좌표. 그래서 이 점은 원래 함수로 치면은 a, b를 지날 때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기하학적 의미. 자, 요거는 교재에 있는 그림이나 또는 교재에 없는 부분이 있으면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고, 이거를 이제 구체적인 예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 예제를 풀면은 또 예제를 푸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방금 마지막에서 좌표를 찍는 연습하는 거를 다시 한번 쌤이 예를 통해서 설명할 테니까 이해가 되는지 보십시오. 좋습니다. 자, 지금 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좀 난이도 높고요. 네. 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꼼꼼하게 할게요. x좌표, y좌표, 원점까지 전부 다 그리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 모르겠어요. y는 gx라고 놓을까요? 근데 그 y는 gx가 뭐 3,4를 지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쓰십시오. g 역함수 미분 괄호는 g 프라임 괄호분의 1. 이 괄호와 이 괄호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까? 3산지, 4,3인지, 3,3인지, 4산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선생님이 뭐였어요? g 프라임에는 이 g의 x좌표 들어가야 됩니다. y는 gx입니다. x좌표는 3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3을 쓰는 겁니다. 여기가 3이니까 나머지 자동 4가 아니라 여기에는요, 이것의 y좌표를 쓰거나 또는 역함수의 x좌표를 쓰는데 3,4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게 되면 4,3이 됩니다. 따라서 역함수의 x좌표가 4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4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할까요? g 역함수 프라임 3이 g 프라임 4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습니다. 왜냐? 실제로 g 프라임이 x가 4일 때 y좌표가 3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쓸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이 부분은 이 3443, 3344가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교재 예제, 유제 같이 풀어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6, 자, 역함수의 미분법 예제 6번입니다. 자, fx가 이런 꼴로 표현되어 있을 때 역함수를 f 역함수 x라고 했을 때 f 역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x에 3을 집어넣었을 때 이걸 구하십시오. 일단 공식은 이겁니다. f 역함수 미분 3은 무조건 f 프라임 뭐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 숫자는 반드시 뭘 찾냐면요, fx의 무슨 좌표? x좌표를 쓰는 겁니다. 근데 fx x좌표를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y좌표가 3이 될 때를 쓰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겠어요? 자, 쌤 이 값을 a라고 놓으면은요, 한마디로 뭘 찾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x에 a를 집어넣었을 때 y가 3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a의 세제곱 플러스 a 이퀄 3이 되는 a 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역함수기 때문에 실제로 1대1 대응이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걸 3을 만족한 a 값은 오직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수분해해가지고 구해도 됩니다만 그냥 보이죠? a 얼마입니까?
a는 1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가 1이고요. 한마디로 뭐 구하는 거예요? f'1분의 1을 구하는 겁니다. f'1은 이거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되죠. 암산할까요? 암산? 자, 6x의 제곱 플러스 1. x 1 집어넣으면 6 플러스 1. 7입니다. 7. 따라서 정답은 7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게 제일 중요해. 1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이해됩니까? 자, 한 번 듣고 이해를 하면 굉장히 이해력이 뛰어난 학생들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이 역함수의 미분법을 지금 한 이 10여 분 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했다. 고교 교육 과정에서 이해를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좀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고 그 정도로 이걸 정복했을 때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제 또 보겠습니다. 유제. 자, 유제 11번.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여 다음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십시오. 자, 이 함수는요. y하고 x에 관한 관계식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식은요. 양변을 4제곱하게 되면 y의 4제곱 이퀄 x-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다고 말하는 것은 반쪽짜리 답지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y는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y가 양수이건 음수이건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의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식 자체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1대1 대응이라고 생각했을 때 같은 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한마디로 지금 다음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건데 다음 함수의 도함수는요. y' 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dy dx를 구하는 겁니다. 역함수의 미분법에 의하여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이 식은 dx, dy를 한 다음에 이렇게 역수를 취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무슨 말이에요? x를 y로 미분하면 됩니다. 이 식을 x를 y로 미분하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 주어진 식은요. x는 y의 4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dx, dy를 구할 수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x를 y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한마디로 이 주어진 식을 y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마치 x 4제곱 플러스 1을 x에 대해 미분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뭐가 됩니까? 4y의 세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4y의 세제곱분의 1. 물론 답지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 답지는 x에 관해 써야 돼요. 그래서 y를 다시 한번 4제곱근 루트 x-1이라고 쓰시면 주어진 식은 4 4제곱근 루트 x-1 전체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하셔야지만이 완벽한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역함수의 미분법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y는 세제곱근 루트 2x 플러스 3인데 역시 양변 세제곱하게 되면 y의 세제곱은 2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정리하면 x는 넘기니까 됩니까? 2분의 1 y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구한다고요? 원래는 dy dx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한다고요. dx dy 한 다음에 이것의 역수를 취한다고요. 그래서 이 식을 y로 미분합니다. 뭐가 됩니까? 미분하니까 분의 1. 자, 3이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2분의 3 y의 제곱이 되고 상수항은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조금 더 정리하니까. 자, 이 부분은 번분수 형태이므로 또 y의 제곱을 써야 되니까 이 y를 제곱하게 되니까 세제곱근 3세제곱근 루트 2x 플러스 3 전체 제곱분의 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할 수 있겠어요? 보통 이제 학교 내신 문제나 수능 문제는요. 미분하세요 나오진 않고 방금 요 유제 11번보다는 앞에 있는 예제처럼 f 역함수 프라임 3을 구하십시오. 특정한 미분계수나 특정한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개념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집어넣는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유제 12번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9에 역함수를 f 역함수 x라고 했을 때 미분해서 x에 1을 집어넣으십시오. 역시 똑같습니다.
f 역함수 미분 1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f 프라임 뭐분의 1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 안에 들어갈 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값을 쌤이 a라고 놓으면 한마디로 원래 주어진 fx에서 x에 a를 집어넣을 때 y가 얼마가 되는 거 찾습니까? y가 1이 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a 집어넣으니까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9는 1이 되는 요 a를 찾는 겁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는 1대1 대응이고 실제로 이 3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아마 1대1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넘겨서 조립제법에서 풀 수도 있습니다만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넘기니까 마이너스 10이죠. 10의 약수가 1, 2, 5가 있습니다. 1, 2, 5, 10. 1, 2, 5, 10을 순차적으로 대입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x에 2를 집어넣으니까 안 되네요. 2를 집어넣겠습니다. 8, 마이너스 8 플러스 2를 집어넣으니까 10,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는영이 돼서 x는 2가 a가 2가 되는 것이 근이 되겠고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 돼야지만이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역함수가 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x에다가 a에다 2를 집어넣고 조립제법해서 되는지 확인 반드시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식은요 한마디로 f 프라임 2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a가 2가 되는 값이 만족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f 프라임 2는 이 주어진 식을 미분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f 프라임 x 구해볼까요? 자, 보면서 따라오십시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5x는 플러스 5 x에 2를 집어넣습니다. 2를 집어넣으니까 얼마에 12, 8 4에다 5도 하니까 9가 돼서 정답은 9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함수의 미분법에 수능의 최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집중을 잘 하시고 분명히 완벽하다고 말하기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복습하시고 질문하시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능이라는 유형의 탑을 쌓으면 수능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능 강의를 할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강의는 이거예요. 지금 했던 요 원리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의 전체 강의의 한 60% 그리고 수능 유형에 대한 학습을 추가적으로 더 쌓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없는 것 뿐이지 이 기본이 되는 내용은 모조리 다 학습했습니다. 고3도 똑같이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역함수의 미분법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 단원의 마지막 개념 부분은 이계도함수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계도함수는요 한마디로 미분을 2번 한다는 뜻입니다. 자,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y가 있으면은요 이거는 함수, y 프라임이 있으면은요 이거는 도함수.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하시면은 이계도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계도함수는 뒤에 미분의 활용 부분 공부하다 보면은 변곡점, 오목볼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계도함수 구하는 방법만 따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표현 방법은요 이게 좋습니다. fx를 한 번 미분하면 도함수, f 프라임 x.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계도함수. y를요 이렇게 2번 미분하면 y의 더블 프라임 이계도함수. 또는요 dy dx가 도함수죠.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이걸 잘 봐요.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y라고 생각해 보세요. y를 dy dx 한 번 더 미분하는 뜻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는 잘 쓰지 않고 이거를 조금 더 간략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d, y, dx 미분을 2번 한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제곱을 쓰는데 이 분모는 x의 제곱 쓰시고 분자는 d의 제곱을 표현합니다. 자, 이게 이계도함수고요. 이걸 토대로 지금부터 문제를 푸는데 이계도함수는 한마디로 미분을 2번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막 복잡한 이론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 활용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7번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이계도함수를 구하십시오. 미분 2번 하세요입니다. 그러면 y 프라임 먼저 구합니다. y 프라임 탄젠트 x의 제곱이기 때문에 2 탄젠트 x 이게 바깥쪽을 지금 미분한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탄젠트를 미분한 게 시컨트 x의 제곱
알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제곱 형태니까 이 동그라미가 되고 그 동그라미 미분 형태를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한 게 이게 도함수인데 이거는 곱의 미분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니까 이거 미분하게 되면은 2의 시컨트 x의 제곱에 시컨트 x의 제곱 플러스 자 2의 탄젠트 x 곱하기 요걸 미분하게 되면은 2 곱하기 되겠습니까? 시컨트 x 제곱이니까 2 시컨트 x가 되고 곱하기 시컨트를 미분하게 되면은 시컨트 탄젠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시컨트도 제곱이고요. 탄젠트도 제곱입니다. 여기는 시컨트만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최종적인 답이에요. 알겠죠? 조금 생소합니까? 네, 이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y는 x제곱 ln 2x. 자, 요것도 미분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만 더 정리해 볼까요? x제곱 괄호 열고 ln 숫자 2 플러스 여기는 ln x. 자, 이렇게 써놓고요. 요거를 이제 도함수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y 프라임은 꺼볼까요? 자, 요거를 미분합니다. 그러니까 ln이는 상수니까 x제곱 미분하게 되면 2ln이 곱하기 x. 자,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죠.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있는 x제곱 lnx는 x제곱 미분하니까 2x 곱하기 lnx.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씁니다. 플러스 뒤에 거 미분 앞에 걸 그대로 쓰는 거니까 뒤에 거 미분하면 x분의 1이면 사라져서 그냥 x만 남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자, 이를 토대로 우리는 y의 더블 프라임을 구합니다. y 더블 프라임을 구하는 방법은 이걸 한번 더 미분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x의 1차식이니까 사라져서 그냥 2ln2만 남게 되겠고요. 요것도 미분하게 되면 그냥 1만 남고요.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자, 이 식을 미분하게 되면은 요건 암산하겠습니다. 2x lnx 미분하게 되면 2lnx 플러스 lnx를 미분하게 되면은 x분의 1이 되는데 사라져서 여기는 숫자 2만 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1, 2가 또 더해지면 3이 돼서 답은 2ln2 플러스 3 플러스 2lnx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계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도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이계도함수를 구하십시오. 첫 번째는 미분하게 되니까 자, y 프라임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걸 그대로 씁니다. 2x 플러스 1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게 되면은 숫자 2만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2x 2에 2x 플러스 1제곱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미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더 미분하게 되면 y의 더블 프라임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2x 플러스 1로 묶어서 2에 2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 거 미분하게 되면 2x 플러스 1에 2에 2x 플러스 1제곱 앞에 거 미분하면 2에 2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뒤에 거 미분 앞에 걸 쓰시면 뒤에 거 미분하면 숫자 2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4x 플러스 2에 2x 플러스 1이고 이걸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4x 플러스 4에 2에 2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y는 x제곱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자, y 프라임 구합니다. 몫의 미분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2분의 2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x 빼먹으시면 안 돼요. 되겠죠? 그리고 나서 y의 더블 프라임을 구합니다. 한 번 더 미분하면은 몫의 미분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제곱이 빠졌네요. 그렇죠?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의 제곱분의 4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쓰니까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시고 분모 미분 분자인데 분모는 합성함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죠. 자, 2의 괄호 열고 x제곱 플러스 2 전체에 곱하기 x제곱 미분하게 되면 2x가 되겠고 곱하기 안쪽에 마이너스 2x를 써주시면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이 부분에 분자를 정리하신 다음에 간단히 하시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션으로 남겨주고 이번 시간 유제 13번까지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자, 복잡하지만 미분을 정복하기에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